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7땡이네요.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우리나라 두 대표하는 전기전자 업종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시장에서 즉 애널리스트들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을 잡아놨던 게 많게는 11주 후반 정도였는데요. 평균 가격이요. 그죠? 평균 실적이죠. 12.5조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물론 반도체에서 가장 많은 실적이 나왔고요. 흔히 말하는 모바일 부문에서 좀 4조 안 되게 IM 부분이죠. 나왔고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이런 쪽에서 골고루 나왔습니다. 자, 호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어땠죠? 삼성전자 올해 초에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뭐 같아 이런 욕이 나오실 텐데요. 오늘도 그 호실적에도 장전에 발표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8만원에 사가지고 이게 한 10만원 정도 가면은 한 15% 이상의 수익, 많게는 20% 이상 되겠죠. 8만원 한 초반에 사면은 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더 높은 수익률을 성장주에 투자해서 얻을 것이냐, 이런 비교를 한 적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를 아직 안 갖고 계신 분은 후실적이고 3분기 컨센이 지금 영업이익이 15주 16주 나올 테니 사도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사도 손해 볼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도 너무 좋은 이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연결 잠정 실적, 자회사들의 잠정 실적까지 다 땡겨 와가지고 하는 게 연결 실적이죠. 매출액은 63조 원으로 발표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8.9%, QOQ는 마이너스 3.7, 1분기 대비는 매출이 좀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이쪽 코로나 또 확산, 인도발, 이제 공급과 수요, 그죠? 공급과 수요, 반도체 쇼티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전 쪽에서는 비스포크라는 요새 정말 잘 나가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이라는 뜻이잖아요. 비스포크가 이게 한참 정말 매출이 가전 쪽에 견인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린 삼성전자 여러 사업 부문이 있어요. 인수한 하먼도 있고 한데 하먼은 지금 상당히 지금 골칫덩어리를 좀 안고 있는 것을 아마 기사에서 보신 분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 부문에서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이끄는 건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성장성이 1분기, 2분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니다.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만큼 조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지언정 주가를 견인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은 12조 5천억, 시장 컨센 대비 12%, 10% 이상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온 거거든요. 1분기 대비도 2분기가 1분기가 보통 비수기이기 때문에 좋게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는 사실 작년에 코로나 기저효과 이런 것들 반영하면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컨센 대비 좋게 나왔다. 이게 핵심인데 결국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자, 여기서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누적으로 22조 정도 됩니다. 약 22조요. 올해 3분기가 16조 정도 지금 맥스 보면은 38조가 되겠죠, 합이. 4분기 못 나와도 12조 나온다 하면은 그래도 영업이익 50조는 충분히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가 연초 대비 좀 내린 상황인데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하냐면 480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우선주를 뺀 금액이고요. 우선주까지 하면은 약 500, 한 40조인가요? 540, 550. 정확한 숫자는 이자 HTS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50조의 영업이익단으로 했을 때 그럼 PER, 영업이익단 PER 원래 순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지만 어떤 일회성 비용 이런 걸 뺀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적인 영업 흐름에 대한 PER을 계산하면 11배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LG전자가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정도가 나왔는데 LG전자가
뭐 삼성전자랑 비교할 수는 없죠. 완전히 그쪽은 가전 쪽이고, 물론 이제 가전에 대한 거를 제가 메타버스 어제 엮으면서 전장 부분에 대한 성장, 완전히 새로운 어떤 기업의 어떤 업을 하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보면서 PR이 지금 5배, 6배 수준에 있는 그런 LG전자가 정말 싸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싸 보이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린이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자료가 정말 잘 돼 있어서 뉴스웨이, 물론 자료 자체는 트랜스포스라는 이 그 IT 전문 채널에서 만든 거고, 그걸 뉴스웨이가 갖다 붙인 건데요. 이게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코로나 때 파운드리는 결국 비메모리 쪽을 많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쇼티지 나는 그런 것들이 휴대폰 핸드셋이든 전장 부분이든 다 파운드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파운드리가 뭐지? 처음 또 낯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그 인텔이나 퀄컴이나 뭐 애플 같은 데는 사실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요. 그죠? 설계만 하고 위탁 생산은 다른 데다 주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파운드리인데, 워낙 복잡하고 소품종,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종합 반도체 설계회사를 IDM이라고 하거든요. 이 삼성은 설계도 하지만 생산도 하죠. 제작도 다 하고.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퀄컴, 아까 말씀드린 뭐 엔비디아, 그쵸? 그리고 애플, 이런 기업들은 설계는 자기네가 하고, 이제 TSMC 같은, 아니면 삼성전자는 이런데 팹리스라고 하거든요. 그 자체를. 그래서 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맡기는 반도체 생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TSMC의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거의 6%까지 올라갔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두 자릿수긴 하지만 20%를 못 올라갔고, 오히려 코로나 때 꺾였습니다. 그죠? 3분기, 4분기 가면서 꺾였고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릴까 해요. 반도체와 모바일, 가전으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사업 부문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은 핵심은 반도체죠. 그리고 모바일. 한때 삼성전자가 진짜 갤럭시 폰으로 금융위기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폰이 2009년에 처음 출시되고, 삼성전자가 그거를 뭐 카피를 했던, 아니면 정말 잘 나왔던 안드로이드 체계와 iOS 체계는 좀 달랐고, 어쨌든 그 모바일을 정말 한때는 정말 실적을 제대로 이끌었었던, 사상 최대 실적이 이끌었을 때도 사실 이 모바일에 대한 공헌도가 정말 높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모바일 어떻습니까? 결국 하웨이가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그 하이엔드, 이 고급 모델 쪽은 애플이 많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으로 삼성이 이제는 승부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폴더블 폰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거의 200만원 이상, 저도 써보진 않았고 주변에서 쓰는 분들을 봤는데, 굳이 옛날에 그 접이식, 요즘 세대나 MZ 세대는 모를 수 있는데, 접이식과 뭐가 다른가, 그냥 액정만, 그리고 고화질, 그리고 어떤 사양만 스펙이 높아진 거지 굳이 이걸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불편한 것 같은데, 저 가격을 주고 진짜 컴퓨터 좋게 만드는 것보다 더 비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비싸니까 사람들이 더 안 사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바일 칩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비싼 가격,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또 생산 차질, 공급도 차질이지만 결국 공급 차질, 생산 차질이죠. 근데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가격 이슈 때문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비스포가 아까 말씀드린 가전 쪽, 요새 TV 광고 엄청 나와요. 그쵸? 매출 호조세 엄청나게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매출, 삼성전자의 매출 규모에서 진짜로 10%를 차지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치면은 이 가전 쪽은 영업이익률이 5% 이상 나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LG의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시그니처 라인 그쪽이 진짜 10%인가? 겨우 나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근데 삼성전자가 이쪽에 대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마케팅, 이런 광고 선전비 이런 걸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 영업이익률이 안 나올 거고요. 결국 믿을 것은 이겁니다. 반도체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고요. 뭐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리면, 예전에 제 채널을 안 보신 노트북이나 PC, 그쵸? 그리고 모바일 이쪽에만 쓰던 이제 반도체가 제일 큰 게 차량용, 그죠? 전장,
자율주행, 그리고 지금 5G 아직 개화가 제대로 안 된, 최근에 인공위성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으로 정말 확산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쪽에서 뭐 반도체 칩을 뭐 5개 썼다면은 지금은 2배수는 10개가 아니라 50개, 100개가 막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파운드리,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이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 점유율을 보시면은 TSMC가 사실 매출로만, 전체 매출로만 보면 연간으로 삼성전자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고요. 그만큼 고객사들로부터 을이 아닌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 파운드리에 대한 캐퍼나 어떤 설계, 그리고 더 미세로 가는 거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회사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절대 강자로 세계에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보다 TSMC랑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메모리에 대한 성장이 뭐 이재용, 그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재용 회장이죠. 부회장은 아니고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셨으니 어쨌든 그쪽에 대해서 2030 프로젝트 뭐 비메모리 쪽 얼마씩 캐펙스 투자하겠다, 100조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TSMC는 뭐 3년간 그 정도 이상의 금액을 막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지금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당신이 주린이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면 삼성전자가 메모리가 아니라 시장도 이제 메모리가 전체 반도체 시장의 메모리랑요 비메모리를 나누자면 메모리가 예전에 6이었고 지금 이게 4였다면 예전 얘기입니다. 뭐 비메모리가 활성화된 지금같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기 전에 그냥 노트북과 PC 정도만 있었을 때는 서버랑 메모리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았을 텐데 이제는 이제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져서 이게 8이고요. 이게 이 정도 될 겁니다. 이거 뭐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거의 뭐 7대3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이쪽에 대한 시장 파이가 크고 시장에 대한 결국 시장이 워낙 커질 건데 이쪽을 선점하지 못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비메모리 쪽의 이익이 더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근데 워낙 이제 다양한 사업을 부문을 갖고 있으니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배당도 따박따박 외국인 지분이 높은 거는 워낙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상쇄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 연간 한 50조씩 뭐 못했을 때 뭐 36조로 한 적도 있지만 핸드셋이 쫙 꺾이고 나서 반도체도 어려웠을 때 슈퍼사이클 때 2018년인가요? 그 이후에 이렇게 내려간 적도 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지금 한 500조가 안 한다면 우선주를 빼고 뭐 상당히 리저너블하다. 근데 어떤 성장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면은 결국에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작년 그리고 올해 계속 내내 파는 이유가 결국 나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적 서프라이즈는 맞아요. 왜냐? 이 서프라이즈라는 건 컨센서스, 즉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것보다 높게 나오면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그걸 보수적으로 잡고 높게 나오면 서프라이즈로 될 수 있고 그것도 역시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이익의 규모, 질적인 규모, 회사가 성장하는 거, 결국 저는 이노베이션과 아이디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하는 항상 손바뀜, 지금 누군가는 주식을 사면 누군가는 팔죠. 주식이야 사기만 하면 올라가야 되고 팔기만 하면 내려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8만 전자에 계속 갇혀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주식을 사고 있는데 누군가는 계속 판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면 이게 비슷하다는 거고 결국 파는 세력은 외국인이 지분이 삼성전자가 거의 54% 정도가 되는데요. 알려진 지분만 원래 한때는 뭐 60% 가까이 갔었죠. 근데 지금 많이 팔아서 54% 내려왔고요. 동학개미들은 계속 사고 있고 이게 스마트머니들, 주식시장에 뛰어든 머니들 이런 것 중에 부자들이 아무래도 제일 만만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관도 펀드 자금 계속 이탈되니까 팔 수밖에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두는 수급 해결의 한 건인데 이 수급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성장하는 기업으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하먼도 인수했고 뭐 M&A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지금 핵심 사업 부문에서 나오는 이익은 뻔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부문은 뭔가 옛날에 그 아까 말씀드린 갤럭시가 초창기에 나와서 아이폰이 진짜 하락일 때 2010년도 초반이죠. 그쵸? 이때만큼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애플이 정말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입니다. 애플도 한때 갇혔었어요. 올해 초로부터 YTD로만 보면 그렇게 못 오르는데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는 회사입니다. 야, 주분난 너 시가총액 500조짜리 삼성전자 사서 뭐 한 20% 오르면 600조니까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만큼 다른 시가총액 작은 것들을 오히려 더 클 수 있는 성장을 보고 산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런 게 보이면 살 수 있겠죠. 지금은 좀 무너졌지만 텐센트 같은 게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700조가 넘거든요. 애플 같은 게 2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정도예요. 2200조가 넘는 기업입니다. 그죠? 2400조인가요? 1200원 치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오늘 2400조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애플 한 종목이 코스피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애플카 이거 앞으로 신성장, 자율주행, 전기차 이거 뭐죠? 2차전지 2차전지가 지금 가장 핫한 거죠. 지금 아마존의 베조스가 우주여행 버진 갤럭틱의 CEO가 우주여행 한다고 하죠. 우주여행 이제 꿈입니까? 꿈? 현실이죠. 정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7월 뭐 이제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그게 나오겠지만 우리도 우주산업 이제 먼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전의 얘기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성장하는 새로운 사업을 기존의 사업에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당장의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아니겠죠. 이 전기차 배터리 하나 회사들도 공장이나 이런 것들 캐펙스는 어마하게 짓고 있어요.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이 정말 좋았는데요. 뭐죠? 첨보가 설비 투자하기로 공신했고요. 5천억 정도. 뉴스가 나왔고, 장 끝나고 에코프로 BM도 또 대규모 설비 투자. 그러다 보니까 뭐 설비 투자 이미 주 단위로 집행한 LNF 이런 것도 같이 급등했는데, 결국에는 그 시장도 전기차 시장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MS가 5%가 안 된다고 했는데 침투율이 이게 앞으로 정말 클 시장인데 이 우주산업, 뭐 이 전기차, 자율주행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 기후, 온난화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애플이 만약에 휴대폰만 계속 만들고 애플 아이튠즈 이 앱만 계속 추구했었으면 애플이 시가총액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4조 달러 앞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애플도 삼성전자처럼 그냥 배당을 많이 주는 그냥 안정된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종목으로 또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브리핑은 좀 건너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좀 하락했고요. 그죠? 코스피 하락했고, 오늘 코스닥이 어제에 좀 그 조정받은 걸 다시 올려놨습니다. 요새 코스닥이 되게 좋아요. 근데 RSI 가열 지표로는 가열선에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코스닥 기관이 샀고요. 거래소는 개인만 샀습니다. 역시 이 수급을 잠깐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샀을 거예요. 운수장비 자동차 이런 거 금융업 이거 정말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많이 사는 거 정말 부자들 빅스마트 머니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십시일반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제약 많이 샀네요. 화학도 많이 샀고 의료 정밀기기 제약이 계속 핫하게 움직여요. IT 하드웨어도 샀어요. 오늘 IT 쪽은 좀 부진하긴 했는데 이 중소기업은 또 삼성전자랑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종목도 잠깐 볼까요? 변동성 지수는 오늘 좀 튀려다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바닥권에 있으면은 언제든지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종목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 보죠. 삼성전자 얼마나 갇혀있냐. 올해 보시면은 1월 11일날 최고가를 찍었을 때 개인이 정말 많이 샀어요. 지금 보면은 거의 5개월, 6개월째 갇혀 있습니다. 삼각수렴 했으니까 주분은 네가 좋아하는 위로 가지 않겠냐? 이익이 좋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큽니다. 근데 이게 한 이 정도 증권사 목표가 뭐 8만 뭐 8천원, 9만원, 5천원 이 정도 가면은 15%뭐 이 정도 먹겠죠. 그걸 먹을 바엔 성장주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월봉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진짜 길게 보면은 예전에 뭐 20년 전에 사신 분은 야, 나 정말 많이 먹었어. 이럴 수 있어요. 그쵸? 액면 분할하기 전이고 뭐 이런 가격인데, 그쵸? 정말 많이 올랐어. 이것도 뭐 템버거죠. 20년 동안. 근데 20년 동안 템버거? 글쎄요. 삼성전자가 우량주라는 게 이런 거에서, 표현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우주산업 대표 관련주죠. 그죠? 오늘 신고가였어요. 신고가였고, 이런 것들이 월봉으로 보면, 그쵸? 그냥 최근에 많이 올랐다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기를 잘 탄 거죠. 세트랙아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쵸? 인수한, 하나 시스템에서 인수한 이거, 그동안 정말 갇혀 있었던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인공위성에 대한 개화가 일어나는 그런 숫자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꾸준한 그냥 이 정도의 주가를 보였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오늘 첨보도 신고가를 넘어가지 못했는데 지난번 완전 이때 삼성전자처럼 어떻게 보면 기었다고 볼 수 있죠. 일본으로 볼까요? 일본으로 보면은 1월 11일에 이게 최고가예요. 삼성전자 최고가 찍은 날이죠. 얘도 기었어요. 근데 오늘 거의 전고점을 다가가는 양봉이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뉴스가 떴죠. 뭐가 떴죠? 2차전지 전해질 그죠? 5천억 투자. 와, 새만금 단지에.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뭐가 떴죠? 에코프로비엠 공시 떴습니다. 그죠? 수시 공시 유상증자 한다고 했는데 왜 떴죠? 유상증자를 왜 한다고 했죠? 양극재 공장 해외 시설 4천억 정도 대규모. 그죠?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이 얼마죠? 4조 7천억. 근데 4천억 거의 10% 가까이인 시총에 첨보 같은 경우 5천억이면 2조짜리가 5천억. 캐펙스 투자가 어마어마해요. LNF가 지금 많이 올라서 2조 6천억인데 캐펙스 투자 조 단위로 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 지금 적자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적자예요. 근데 주가만 볼까요? 이거 지금 월봉으로 보면요. 이것도 물론 이 코로나 때 이거 보시지 말고 여기로 보죠. 여기 한 2배 이상 올랐는데 이것도 과거에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물론 전기차에 대한 개화가 최근에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를 잘 탄 종목이긴 한데 성장하는 기업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성장 안 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업을 하는 그런 그쵸? 그런 게 붙을 만한 게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쇼티지가 나서 점유율이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TSMC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기술력을 그쵸? 삼성전자가 지금 보이고 있냐 그런 것들이 부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살 바엔 며칠 전에 소개했고 어제도 소개한 뭐 또 메타버스를 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메타버스 사라고 하는 건 아닌데 자이언트 스텝 이거 공모주가 제 댓글에 어느 분이 공모가 대비 공모가 12,000원이었으니까 오늘 67,000원이니까 5배 이상 올랐죠. 사실은 5배 오른 종목 어떻게 사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뭐 PER로 치면 뭐 100배 뭐 이상 나올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성장을 보자. 전날 메타버스 시장 ETF도 출시했지만 미국에서 1700조 시장이다. 2030년이 블룸버그에서 2024년까지는 1000조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이고 실시간 콘텐츠 리얼타임 콘텐츠 이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만 조 단위로 3년 내에 나온다고 하는데 몇 조 단위로 정말 VFX 기술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렇다면 좋지 않을까요? 반도체는 오늘 수급은 좋았는데 그냥 그랬어요. 근데 반도체는 야 삼성전자 안 되면 반도체 소부장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신 분이 있는데 삼성전자에 꼭 납품하는 원밴더를 납품하는 반도체 소재 장비주가 아닌 글로벌 기업에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거나 중국향이든 미국향이든 이런 장비주들 근데 기술력을 정말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TCK죠. TCK. 이 회사 보면은요, 아까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템버거라고 했는데, 이 회사 보면은요, 2004년부터 2000년 전에는 없어요. 상장 전이니까. 이 회사가 2015년에 만약에 이때 투자했으면 8,000원, 20만원, 만원이라고 치면 20배죠. 삼성전자보다 한 5년 전에만 투자했어도, 물론 그 전에는 힘들었어요. 회사가 크는 과정. 근데 정말 회사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양적인 질적인 성장을 이때부터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이때부터 움직였다. 숫자가 보여주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결국엔 발굴해내서 투자를 해서 우리는 시드머니 즉
저희 채널에서 항상 추구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린 건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잡주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죠.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맞는데요. 우량주 맞는데 정말 내 계좌의 수익률을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투자에서는 똑같은 5년이든 똑같은 3년이든 투자를 했었을 때 수익률을 얼마나 극대화를 뽑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성장을 하는 성장주를 제가 항상 사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성장주라는 개념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무형자산 애널리스트들이 몇몇 얘기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가 워낙 커진 게 대표적인 게 카카오 이런 것들이라고 봐요. 하이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세상이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입장에서 이런 PER이나 PBR 이런 관점의 과거의 가치로만 주가를 판단한다면 상당히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난 그래도 삼성전자 사겠다. 나는 돈이 정말 많아. 그래서 나는 스몰캡, 소형주 이런 거 사서 템버거 필요 없어. 그냥 연간 10% 20%씩만 내고 배당만 따박따박 나왔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삼성전자 사시기도 저는 매우 좋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어떤 건지, 아마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면 앞으로도 계속 하실 분이면 곰곰이 생각을 해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해서요.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